물론 저희도 회사 동료로 만났지만 지금 친구 관계로 발전을 했잖아요. 저희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덥석 이렇게 나랑 오늘 술 마시고 줄까? 솔직히 입은 별로 걱정 안 돼. 잘하실 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저희가 좀 특별한 코너를 준비했죠. 바로 신상 코너인데 그게 뭐냐, 이름하야 아름다운의 고민 상담소. 야, 나만 하면 어떡해? 이름하야 아름다운의 고민 상담소. 자, 이 고민 상담소 사실 저희가 인스타에다 문의를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오늘 고민 상담소 첫 번째 사연자를 이제 만나보겠습니다. 모십니다. 네, 오십니다. 첫 번째 분은 고민이 조금 난이도가 있어. 우리가 뭐 100% 해결 방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해결책을 드려보려고 한다. 오늘의 사연은 회사 사람들과 어디까지 친해져야 할까요? 그래서 사연을 읽어줘 볼게. 저는 5개월 뒤면 나가는 인턴 신분입니다. 그 이후로 더 만나고 싶은 직장 선배님들이 생겼다면 어느 정도까지 친해져도 될까요? 제 경우는 친해지게 된 선배님들이 6살 정도 많고 가끔 밥이나 간식을 사주시고 화장실 오고 갈 때 스몰톡도 하는 등 많이 친밀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또래가 아닐 뿐 인생 사람 중 한 명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서 퇴사를 하고도 계속 만나고 싶습니다. 그런데 직장 내에선 선을 지켜라 라는 글을 많이 봐서 고민이 된다. 이분 진짜 정 많으시다. 너무 따뜻함이 느껴져. 난 느껴져 또. 얼마나 이분들이랑 계속 오래오래 좋은 친분을 유지하고 싶으면 이렇게 조심스럽게 고민을 주셨을까. 너희 팀에는 인턴이었다가 나간 분들이 실제로 되게 많았잖아. 그치. 후배분들. 옆에서 내가 봤을 때는 너가 되게 잘 챙겨주고 진짜 잘 챙기거든요. 스토리 보면은 거의 친구처럼 누구야? 했더니 막 우리 팀 인턴 막 이러고 편지도 되게 책상에 이렇게 쪽지 많이 붙어있고. 엠프제는 어쩔 수 없다. 정이 많거든. 또 동기부여도 해주고 싶어하고. 맞아. 근데 이제 또 넌 실제로 이제 선배였던 입장으로서 이 친구의 또 고민 이해가 될 것 같거든. 맞아. 사실 나는 거의 반대의 입장이었거든. 난 이제 챙겨주는 선배의 입장이었는데 사실 그 나가는 인턴분의 입장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마음이 큰 것 같아. 그래서 사실 나의 입장에 생각을 하면 편하게 연락을 하셔도 되지 않을까? 편하게 연락을 한다는 게 맨날 뭐 해요? 이런 거 아닐 거잖아. 그냥 뭐 좋은 뭐 생일이나 어떤 축하할 일이 있을 때 가끔 연락하는 정도고 뭐 생각날 때 뭐 여기 지나가다 보니까 누구누구 매니저님 생각나요? 잘 지내시죠? 이 정도라면 나는 너무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. 나도 딱 이걸 생각했던 게 이 사연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고민이 선을 넘으면 안 된다라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지금 고민을 보낸 거잖아. 근데 만약에 매니저님 저 술 사주세요 이러고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그럼 허구한 날 또 왔어요. 또 저예요. 약간 이러면 힘들지만 또 저예요. 이분은 그러시지 않을 것 같아. 내가 봤을 때. 그리고 대화를 할 때도 진짜 선을 지키는 어떤 대화를 하면은 그게 어떤 스몰톡이든 상관없는데 너무 본인의 사적인 10년지기 친구한테나 말할 법한 고민을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얘기한다거나 그러면은 조금 상대방도 부담스러울 수 있어. 물론 저희도 회사 동료로 만났지만 지금 친구 관계로 발전을 했잖아요. 저희도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 덥석 이렇게 나랑 오늘 술 마시고 줄까? 밤새자 이러지 않았어요. 저희도 처음에 엄청 선을 지켰고 그 대화 주제도 진짜 비즈니스적인 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어요. 그러다가 차츰차츰 한 해에 도서관이 있거든요. 그래서 책을 빌려보다가 제가 빌리던 책을 이제 이 친구가 먼저 빌린 거죠.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며든 거지. 좀 봐가면서 재가면서 해야지. 갑자기 훅 들어가면은 그거는 좀 선을 넘는다라고 상대방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좀 정해드리긴 어렵고 본인이 판단하시기에 상대방한테 좀 무례하지 않을까를 좀 고민하면서 조금씩 좁혀가면은 원하시는 그런 가까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. 충분히 잘하실 것 같아. 이 글만 봐도 느껴져. 맞아. 너무 진짜 신중하시고 이 글에서 느껴졌어. 엄청 그 장문의 DM에서. 그래서 실제로 저도 재직했던 회사에서 지금 퇴사를 한 상태인데 그때 짧게 한 진짜 5개월에서 9개월 정도 만났던 팀원들이랑도 연락을 하고 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. 근데 이게 그렇게 사적으로 안 좋은 얘기를 하거나 누구 뒷담하거나 이런 게 아니어도 되게 서로 응원하고 어떻게 이렇게 힘을 주는 동료 관계로 계속 가거든요. 대학 내일 이제 동료분들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충분히 계속해서 인연을 이어나가실 수 있다. 응원을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이분이 또 추가적으로 질문을 하나 더 주셨어요. 회사는 동기 힘으로 다닌다고 하시는데 어떨 때 동기들에게 힘이 나는지도 궁금하다. 이건 자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죠. 사실 가장 동기한테 힘이 나는 순간은 내가 조금 헤매고 있을 때 동기가 옆에 와서 본인이 먼저 실수를 해본 거야. 아니면 본인이 사수한테 배운 거. 본인이 먼저 배운 거지. 그래서 와서 이거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나한테 알려줄 때 난 그럴 때가 좀 되게 응원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. 보통 이제 같은 동기들끼리도 직무가 다른 경우도 있거든요. 뭐 A 직무, 맞아. B 직무라면 B 직무인 친구가 새롭게 A 직무를 해야 되는데 모를 때 이제 자연스럽게 이 A 직무를 했던 동기를 찾아가서 편하게 물어보는 거.
근데 사실 A라는 친구도 그걸 불편해하지 않거든요. 같은 동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려주고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이런 직무적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동기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고요. 또 나는 의외로 내가 힘든 순간에 이 동기가 같이 나 얘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좀 힘이 많이 났던 것 같아. 사실 털어놓을 데가 없거든. 나를 제일 잘 알고 나 비슷한 사람이 동기이기 때문에. 딱히 뭘 안 해도 그냥 동기가 있으면 좀 든든해요. 그래서 이 사연자님이 전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ENFJ야. 동기부여 원하고 사람 또 좋아하고 사람 좋아. 근데 또 사력 있고 그래서 나 솔직히 이분 별로 걱정 안 돼. 잘하실 것 같아요. 잘하실 것 같아요. 이미 이 고민을 본인의 외부적으로 꺼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생각이 깊으신 분 같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는 좋은 또 이제 사수가 되어서 또 좋은 후배분들을 이렇게 양성하지 않으실까 기대합니다. 기대하며 오늘의 고민 상담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아름. 다음 저희가 지금 인스타로 계속 DM을 받고 있거든요. 그래서 회사 생활 하시면서 아 이거 좀 힘들다, 이거 아름다운한테 좀 물어보고 싶다,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 하시는 분들은 댓글이나 아니면 저희 인스타 DM으로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이렇게 모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모시겠습니다. 네, 모시겠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